네, 4인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선진국 은행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자금 시장 동향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채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마 대표님 GB투자자문은 제가 알기로는 국채 위주로 이렇게 투자자문을 하시니까 네. 법인이나 큰 손 고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질문들 많죠. 네, 뭐 사실은 전화 불통이 납니다. 불통이 나고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량 회사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채와 우량 회사차의 차별점 이제 느끼고 예. 두 번째는 뱅크런 이슈가 발생하니까 은행 예금에 대한 을 좀 찾는 게 많아서 전화가 많습니다. 예.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래서 국채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그렇군요. 자, SVB 파산에 이어서 CS, 크레딧 스위스 위기까지 겹치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불안한 심리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UBS가 CS를 인수를 하면서 뭐 일단은 잠잠해지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SVB 은행 사태라 그다음에 CS 사태 이런 것들이 현재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질문 주신 대로 이번에 어떤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채권 시장은 완전히 양극화가 진행 중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인 국채가 있을 것이고 채권 안에 안전자산이 아닌 국채가 아닌 것들은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만이 안전자산입니까? 예, 온리 국채만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약간 국채 포장지를 달고 있는 것도 평상시에는 국채와 같이 움직이지만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은 진정한 국채가 아닌 유사품들도 이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정부 기관채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한전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더 하면 예를 들면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상금리가 쫙 커지고 있죠. 예. 즉 우리가 가상금리라는 거는 국채금리에다가 발행한 금융기관 리스크를 더 얹은 게 가상금리인데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그렇죠. 자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최근에 확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이드 채권과 국채가 금리가 이런 이벤트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하이드 채권 금리는 내지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 금리는 확대가 되죠. 뒤집어 얘기하면은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요. 좀 위험한 채권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차별화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장 내일 새벽에 연준이 일단 25bp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바로 직전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 연준에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어떤 태스크 하나와 지금 당장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미션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 양자를 밸런스하지 않겠냐. 그럼 25bp 정도 올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 50bp 올려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근데 금융만 보면은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중간에 타협점으로 예, 한 25bp 정도 올릴 것 같고 저는 한 박자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갈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직전에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번 리스크는 워낙 이전에 리만 사태의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전보다는 또 안전한 안정장치를 많이 갖고 있고 또 특히나 우리 금융기관의 정책 당국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위기에 저는 잘 대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또 겪는다면은 그건 좀 능력이 없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채권도 채권이지만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 불안감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내일 FOMC까지 약간 관망세 보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 사태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조금은 저희가 그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번 시스템 위기가 어떠한 향후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가져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좀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 시스템 위기는 어떤 형태라도 좀 봉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최근에
급락했던 주식, 뭐 급락은 아니지만 좀 일정 부분 밀렸던 주식은 리바운드 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일시적으로 급등, 그러니까 채권 가격 국채 가격 급등,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갔죠. 이건 예. 일정 부분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벌어질 것 예.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문제 그 이후에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는 건데, 그럼 결국 향후의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이번 이벤트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대다수의 예측하신 분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우리 앞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노랜딩 예상은 많이 좀 사라졌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할 거냐 안 하는 거냐의 어떤 바로메터가 결국 미국 경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근거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침체죠. 사실은 과거 지난 50년 동안의 미국 경제를 보면은 경기 침체 한두 해 전에 부동산 침체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네. 예외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이미 밀려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그널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터졌습니다. 예. 은행 파산. 은행 파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직전 리만 사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다음 차트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차트가 이 나왔습니다. 차트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2008년이 이제 경기 침체였죠. 그런데 2005년, 2006년에는 은행이 부도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침체 직전인 2007년에는 미국의 은행이 3군데 파산했어요. 예. 그러니까 3월달 파산하고 9월달 파산하고 10월달 파산했죠.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주식시장 올랐어요. 예. 아이러니컬하게. 근데 어쨌건 간에 이미 우리가 지금 최근 시장을 대비해 본다면 21년 파산이 없었는데 금년 파산이 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긴축한 아까 레깅 효과, 시차 효과가 발생하는 게 파산이 났는데, 파산했던 게 두 번째 징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업률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업률을 지표라는 거는 굉장히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사실은 지금 3.4까지 갔다가 3.6까지 살짝 올랐죠. 예. 살짝 올랐는데, 사실 실업률은 바닥에서 조금만 추세로 올라가더라도 바로 경기 침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후행 지표니까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실업률은 경기 침체 레벨이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번 이벤트 때문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실업률이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0.5까지 올라가면은 2%, 그러니까 플러스 2%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가는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실업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파산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결국은 이 중소은행들이 전체 대출의 한 70% 정도가 중소기업 대출의 한 70%를 커버하고, 이쪽에서 커버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책 당국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튼 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타이트한 크레딧 상황이 되면 어떤 점이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요. 아무래도 대출이 쉬워지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면 미국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노동시장의 3분의 2가 중소기업이 창출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고용을 창출을 못하는 거고, 결론은 이번 이벤트가 결국 중소기업을 옥죄고, 어떤 자본을 실물적으로 옥죄고 간다는 중소기업을 옥죄고, 그러면 다시 고용을 또 다시 옥죄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침체는 실업률은 다시 리바운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주말에 웰스파고 자료를 하나 봤는데, 예. 이 친구들은 5.4까지 봅니다, 실업률을. 네, 그래서 거의 최근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실업률 전망은 거의 5%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미. 완전히 침체를 기정사실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스탠스가 최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UBS가 CS 인수하면서 CS 채권 가운데 22조 원 규모의 신종 자본주가, 이른바 코코본드라고 하는 그렇죠. AL1, 네. AT1, 이거 네. 모두 삼각 처리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AT1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AT1이 에디셔널 티어죠. 뭐 추가적인 자본이라고 보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 지주사라든지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한 이제 자본 확충 목적인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컨틴전트
컨버터블 본드라서 그래서 앞에만 코 예, CC니까 코코 해서, 코코 본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본의 성격이 결국은 은행들이 이제 우리 리만 사태 이후에 이제 이 제도가 나왔는데 뭐냐면 리만 사태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전부 다 세금으로 다 투입이 되니까 야 뭔가 자본 확충을 하되 좀 버퍼 리저브를 좀 만들어 두라라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컨틴전트,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제 주식으로도 전환이 되고 또 어떤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이거를 상각 처리도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고객이 콜을 해서 전환사채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금융기관이 콜을 해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뜯어보면은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인데 지금까지 많은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됐냐면 상대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파산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 두 번째 상대적으로는 국채금리나 예금금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내에 꽤나 많이 일정 부분 팔려 있죠.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서 이 국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문의를 드린다면 우리나라 국채와 미국 국채 어느 쪽이 낫습니까? 둘 다 괜찮고요. 둘 다 괜찮은데 저는 한국 국채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뭐냐면은 국채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더 힘들다는 얘기에 예.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채가 수익이 그러니까 국채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좋으려면 상대적으로 진입할 때 금리 수준. 지금 현재 한국 국채 금리와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짜리로 얘기하면 진입 금리는 거의 비슷하죠. 예. 들어가는 금리가 비슷한데 결국은 우리가 바앤홀드 만기 보유 전략을 보면은 이 금리가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좀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건 이왕이면 중간에 매매 차익을 만들어서 예. 그걸 비과세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은 게 목적이실 텐데 그럼 결국은 그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향후 1, 2년 뒤에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는가가 더 중요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장 금리를 얘기할 때, 시장 국채 금리를 얘기할 때 금리가 얼만큼 더 내려갈 수 있냐는 여부는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만큼 더 침체할 수 있는. 그렇죠. 침체에 비례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비례하는 것만큼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달리 얘기하면 보통 금리, 명목금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명목금리 이론적으로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금리는 결국은 그 나라의 실물 경제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구조이니까 결국 이렇게 경제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 판단되면 그만큼 금리가 중장기로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채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경기 침체에서도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 국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